자, 이제 CSS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그래서 스타일을 한 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밑으로 이제 계속 얘네들이 상속을 받아서 똑같은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다 걔네들을 상속받고 있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스타일 시트니까 스타일 속성이 있습니다. 태그 안에 스타일 속성. 스타일 속성에 해당되는 시트를 지정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런 폴더, 그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얘네들은 HTML, 자바스크립트가 전부 다 실행된 후에 CSS가 적용이 됩니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넣으시면 그 데이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폴더 하기 만들게요. 폴더 만들어주시고, 지금 폴더는 이게 챕터에 해당되는 걸 봐서는 뭐 HTML이 아니라 CSS니까 CSS 챕터 05에 해당이 되고, 05 CSS CSS 기초? 그냥 CSS는 .05 정도만, CSS 한 개만 있어서 05에 이렇게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131페이지 이름은 파일 이름이 셀렉터 id.html id를 셀렉터하게 만들자 해서 썼는데, 이제 CSS가 여기 div CSS, 다른 CSS들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 하시면서 HTML 하면서 조금씩 달아봐 가지고요. 저기 이제 id 셀렉터 선택하는데 언더바 id 셀렉터 언더바 id를 셀렉하는 걸 만들어보자. 이렇게 써있고 써일 수 있고요. 그 전체 레이아웃을 이제 좀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레이아웃을 쓸 때 레이아웃을 이제 만들어서 쓰실 때에 맨 위에 줄칸 이거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div라게 만들고 여기 이제 위에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부터 이렇게 만들고, 요 자체 요 div를 가운데 전열을 시킨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써가지고 반반씩 갈라서 여기 메뉴 부메뉴 여기다가 만들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부메뉴 여기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자. 두 줄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보자. 이렇게 많이들 구상을 하시거든요. 아시겠죠? 여기는 부터 만들고 됐죠? 여러분들이 게시판 만들면 요 부분을 게시판은 줄기장창 바꾸게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전체로 봤을 때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게시판 짠 거를 바꾸도록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하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템플릿을 가져가더라도 구조가 어떻게 되지? 구조를 이렇게 잘 보시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태그만 봐서는 저희가 이제 잘 몰라요. 전체 div 이렇게 해서 div에 해당이 되고, div를 보통의 경우는 div 여기 전체 div에 해당되는 것을 뭐 id나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긴 하는데, id 있고 클래스 부트스트랩을 봐서는 여기다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입니다. 얘가 물건을 담는 부분입니다. 라고 이제 보통 지정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id 컨테이너를 써놔가지고, 컨텐트라고 썼네요. 컨텐트라고 써서 컨테이너는 아니네요. 다행히. 그래서 전체 div를 다 잡고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하고 전체 이렇게 너비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반응형 웹에 맞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트스트랩 4나 3 부트스트랩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다가 스타일을 집어넣읍시다. 그런데 거기 따로따로 집어넣을 건 아니고 선택자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스타일 태그입니다. 스타일 태그는 설정에 해당되는 거라서 보통의 경우는 헤더 부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헤더 안에 스타일 태그. 되시겠죠? 스타일 태그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 맨 처음에 스타일 시트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셀렉트를 하셔야 되고요. 주석은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까지 주석입니다. 주석이고, 앞에 이제 셀렉트, 요거는 태그 같은 거를 선택하게 돼요. 여기 이제 태그 같은 거, 태그 객체, 태그 클래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태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아이디를 선택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태그입니다. 태그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한 개 해요. 이렇게 해서 중괄호 역성은 그냥 설명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에 해당되는 걸 지정합니다. 스타일 지정.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지정하는 방법은 키땡땡 밸류로 이 속성대에 대한 이름 이걸 키라고 했고 키땡땡 밸류 거기에 대한 값을 이제 저희가 밸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개 지정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클래스가 이렇게 일 때는 세미콜론으로 키 앤 밸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거 줄바꿈 해도 되고 줄바꿈 안 해도 돼요. 줄바꿈 안 하고 한 줄로 쫙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한 줄로 쫙 쓰고 이제 블랭크 다 지우고 이렇게 주석도 다 지우고 이런 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켰다. 소스를 미니마이즈 시켰다. 그래서 민이라는 그 파일 이름에 이게 라이브러리 안에 민이라는 게 붙으면 얘를 그 주석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엔터 친 것도 다 지우고 스페이스바 띄운 거 막 이런 것도 이쁘게 스페이스바 띄운 것도 다 지우고 그냥 이제 소스가 실행되기 위한 최대한 압축시켜서 만든 이런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제 민이라고 붙여서 파일이 민이 한 개 붙어 있으면 얘는 원래 민이 안 붙은 거랑 똑같은데 얘를 압축시켜 놓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한 줄로 다 만들어놔요. 한 줄로 끝에까지. 아시겠죠? 걔를 이제 디스플레이 시켜서 사용하면 이제 화면에 뿌리자 그런 순간 이제 걔가 한 줄이 엄청 길어서 보보보보거리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걸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뭐지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그 DIV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DIV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볼더를 이용해서 테두리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테두리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없고 마지나 뭐 백그라운드 이런 것만 있어서 이런 거 있어 가지고 저희가 테두리에 해당되는 게 볼더입니다. 볼더는 사실은 전체 박스에 4개의 볼더가 있는데 따로따로 전부 다 구성을 해서 볼더에 대한 컬러가 이제 전부 다 지정을 할 수 있고 두께도 따로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 위드가 두께인데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알맞게 거기 속성에 맞는 볼더 선택한 것에 그 안에 또 이제 컬러도 있고 볼더 다시 컬러, 볼더 다시 위드, 볼더 다시 스타일 이런 게 있으신데 그런 것에 맞게 따로따로 이게 그 데이터에 맞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픽셀이고 그 다음에 타입은 솔리드고 뭐 이렇게 쓰시고 색상은 블랙으로 한 개 만들겠습니다. 블랙.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이런 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자주 사용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자동 완성됩니다. 자동 완성돼서 DIV라는 게 선택했고요. 스타일에서 DIV라는 게 선택했는데 그 DIV 안에 이제 볼더는 테두리가 이제 이렇게 블랙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써가지고 되어 있고요. 컨트롤 F11 눌러서 서버 선택한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DIV를 한 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DIV를 만드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선만 한 개. DIV는 그 안에 데이터 있는 만큼만 데이터 이게 두께나 이렇게 잡혀요. 데이터가 없으면 저렇게 선으로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아시겠죠? DIV 안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그만큼 크기가 잡힌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제 여기 안에 DIV 컨테이너 안에 여기다가 이제 그 내용 전체 DIV다 이렇게 잡으시면 데이터를 써야지 얘가 이제 크기만큼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벌어져서 DIV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DIV 특성은 그냥 박스만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태그가 DIV 태그입니다. 박스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이렇게 지정이 돼서 사용하고 지금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은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떨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마진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마진의 기본값을 갖고 있다. 되셨나요? 기본값을 갖고 있다. 선생님 이거 붙이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보통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꽉 붙이고 싶어요. 이러시면 이제 마진을 저희가 이거는 뭐 마진을 0px 이렇게 0은 단위를 안 주셔도 되니까 0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제 이게 안 붙어요. 이런 마진을 줬는데 안 붙어요. 이런 마진 0 땡땡 설마 틀린 건 없겠지?
안 붙네요. 이런.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 이게 뭐가 붙어 있는지 봐야 돼서 새로 고침. 안 붙는데요? 딱 안 붙어요. 이런. 나중에 한번 볼게요. 아싸. 자, 없애는 게 바디 마진이네. 바디 마진. div 마진 한번 지어볼까요? 지어보시고. 바디에다가 마진을 0으로 주고, 패딩은 아닌 것 같고요. 마진에서 이제 새로 고침 하시면, 예, 딱 달라붙죠? 그래서 이렇게 바디 마진 0으로 주시면 딱 달라붙습니다. 아시겠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 그 div, 전체 div를 이제 컨테이너라고 줬으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클래스니까 컨테이너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다가 이제 with 전체에 해당되는 with를 저희가 with dth with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선택하세요. 그래 빨리 치니까. 아시겠죠? 한 900px 정도로 쓰겠다. 이렇게 900px 정도로 쓰시고, 가운데 전환하겠다. 마진 쓰시고, 위아래 0. 위아래 여백을 좀 더 주려면 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주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좀 띄우겠다. 원래 뭐 볼더를 이렇게 붙이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러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볼더를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고, 이제 마진을 0 이렇게 쓰면 위아래로 띄지 않겠다. 그 다음에 좌우는 오토라고 쓰시면 이제 적당하게, 좌우를 똑같이 적당하게 오토라고 쓰시면 그 좌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렇게 잘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전체 900px, 여기 전체 900px를 잡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전열이 됐죠. 이렇게 가운데 전열이 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겠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div 밖으로 삐져나가는 것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div 안에 글자를 이렇게 길게 쓰면은 요 다음에 줄바꿈이 돼요. 자동으로. 줄바꿈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텍스트를 길게 쓰시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컨테이너 부분이 width는 90px인데, 그 다음에 height 높이입니다.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100% 퍼센테이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0% 이렇게 해서 100%로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면 새로 고침할게요. 100%로 썼는데 이런 100% 이 바디 자체가 전부 다 해서 이런, 야 이거 100%로 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그죠? 이런 예, 100%로 써보자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높이까지 이렇게 쭉 써놓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에 컬러를 한번 묻혀볼게요. 컬러 쓰시고, 뭐 레드가 아니라 얘를 쓴 거 같으니까 오렌지로 한번 해보자. 교재 레드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컬러가 아니고 볼더를 써야 돼. 마음이 급해서 볼더 컬러. 예, 볼더. 볼더로 1px 테두리로 만들어 볼게요. 1px 그 다음에 도티드, 맨날 이 솔리드만 써가지고 도티드 한번 해볼게요. 도티드 쓰시고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여기 이 바디가 전체 바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00% 줘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인 거 맞죠? 그래서 100% 줘봐야, 이거는 퍼센테이지 줘봐야 이제 의미가 없네요. 아시겠죠?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100% 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조금. 자, 이 안에다가, 저희 전체 안에다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헤더, 그 다음에 바디, 푸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는 랩이라고 써놨습니다. 아이디 랩. 아이디로 이제 줄 단위로 먼저 이렇게 사용해서 전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이렇게 위에 한 줄, 전체적으로는 두 줄, 그 다음에 세 줄로 이렇게 구성을 할 거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구성을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걸 이제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얘도 이제 전체 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딱 보시면, 여기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다가 뭐 하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지금 한 메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전체 메뉴에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정보하고 광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뉴스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거 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쭉 해서 줄 단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컨텐트 부분이 해당되는 게 여기 쭉 해서 내용 나온 데까지가 이제 요걸 하나로 묶은 것 같아요. 블루로. 그러니까 위에 여기를 한 개로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광고 나오고 이런 것에 로그인 나오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부터 부분 나오고 이렇게 묶어서 쓰는데 요걸 이제 또 자른 거죠. 이렇게 안에서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갔다 이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야 이런 거 이제 전체 레이아웃 잡을 때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하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DIV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글자를 쓴 거는 이제 보기 위해서 썼는데 이 안에 이제 한 줄, DIV에 해당되는 거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쓸 거고요. 태그 자체는 그 맨 위에는 헤더라고 클래스가 아니라 아이디 써놨네요. 아이디 이꼬르 여기다가 헤더입니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 헤더 태그를 쓰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헤더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 자체가 헤더. 이렇게 태그 자체를 헤더로 쓰자. 이런 태그를 시멘틱 태그라고 해요. 의미를 부여한 태그. 그 DIV는 그냥 박스예요. 박스, 디비전, 구분하는 공간.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아이디 이꼬르 헤더 이렇게 자꾸 쓰거든요. 아시죠? 자꾸 쓰니까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냥 헤더라고 쓰자. 그래서 HTML5에서 시멘틱 태그를 만들었는데 이거 잘 안 써요. 부트스트랩 3, 4 다른 라이브러리 디자인 라이브러리 한 거 보면은 헤더 뭐 푸터 그 다음에 뭐 저기 들어가 있는 이런 거 잘 썼으면 좋겠는데 안 써요. 아시겠죠? 전부 다 아이디 같은 거 지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아이디나 클래스 이런 거 지정해서 써요. 안타깝게도.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헤더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디 같은 거 계속 부여를 해서 여기가 이쪽이 헤더 부분이고요. 여기가 뭐 부분이고 이제 요거는 랩 부분이고요. 짜여서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랩이라고 썼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걸 푸터라고 쓰자. 푸터 이렇게. 푸터는 현재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둘 세 줄로 사용해서 써보자. 되셨나요? 요게 제목 부분이니까 H1 태그를 이용해서 제목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요 안에다가. 그래서 H1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H1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헤더 태그 샵 썼으니까 아이디란 뜻이고요. 헤더 태그 이렇게 해서 써보자. 됐죠? 써보시면 어떻게 나오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세로 고침 이렇게 보시면 헤더 태그 나오고 줄이 이렇게 여기 두 줄 밑에 두꺼운 줄이 이제 div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없고요. 여기 이제 딱 달라붙었죠? 달라붙어서 사용하게 됐고요. 그 이쪽에 이 박스를 가운데 정렬할 때는 박스를 여기 나오는 요 div 박스에 해당되는 것을 그 가운데 정렬할 때는 이쪽에 마진을 이용해서 얘 오토 여기도 오토 그 다음에 얘는 0 얘는 0 이렇게 해서 0 오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써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마진을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놨어요. 아시겠죠? 근데 글자를 가운데 정렬을 할 때는 요 글자입니다. 태그가 HTML 그 H1 태그인데 H1 태그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어디까지 H1 태그가 먹는가 이런 걸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H1 태그는 저희가 H1 태그 테두리나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걸 써보시면 되는데 테두리 볼더 쓰겠습니다. 볼더 써시고요. 그 회색 정도 1px 얘도 1px 뭐 쓰시고 얘는 대시드 이렇게 써가지고 대시드가 좀 어떤 형식인지 좀 보시기 위해서 샵 진한 회색 444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H1 태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H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구나. 제목 부분은 신문에서 그 글자를 썼다고 해서 그 오른쪽에다 더 뭐 다른 걸 적어놓고 그러지 않아요. 제목은 그 줄을 전부 다 해서 다 비워놓고 제목만 쓰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H태그도 박스에 해당되는 태그입니다. 박스라는 게 글이고 그 다음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는 태그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H1 태그에 보시면 텍스트 어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어라인. 정렬하자. 얘를 센터로 만드시면 센터.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센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보겠습니다. 새로웠지.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H1 태그에 대한 CSS를 썼는데 얘가 지금 박스에 해당되는 저희가 맨 왼쪽부터 이 속성이 H1 태그는 태그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태그는 이제 박스이면서 맨 왼쪽부터 허용되는 맨 왼쪽부터 이제 해서 오른쪽까지 맨 오른쪽까지 지정이 되는 오른쪽까지 차지하는 태그가 됩니다. 태그에 해당되는 게 H1 태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박스에 해당되는 거 안쪽에 글자를 막 집어넣는데 그 글자에 해당되는 것을 가운데 정렬을 하면 이제 텍스트 에어리라는 것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은 내가 이제 범위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박스 안에 뭐 아니면은 범위로 되어 있는 박스 범위의 글자 정렬을 가운데가 센터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텍스트 에어리라는 그 CSS예요. 스타일을 이용하시면 얘가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된다. 아시겠죠? 가운데 정렬 써가지고. 그래서 테이블에서 TH가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근데 TH가 박스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박스입니다. 근데 그 안에 글자를 가운데 정렬로 디폴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디폴트가 TH인 경우에 가운데 정렬이 무조건 CSS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걔를 왼쪽으로 하려면 이제 텍스트 어라인 땡땡 레프트라고 쓰시면 왼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거 그 가운데 정렬인데 난 가운데 정렬 아니고 왼쪽 정렬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레프트 텍스트 어라인 레프트. 그냥 TD에다 쓰면 왼쪽부터 정렬이 되는데 난 이거 가운데 정렬을 시킵니다. 이름 같은 게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센터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인 이런 건 전부 다 센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게 텍스트 라인입니다. 텍스트 라인.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써드렸고, 지금 저희는 이제 여기 컨테이너 말고 헤더에 대한 CSS를 만들면서 지금 저희가 헤더인데 아이디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샵을 붙이시는 거예요. 샵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고, 중괄하고 중괄하고 사이에다가 이제 헤더에 대한 CSS를 만들기 시작하셔야 되고, 헤더는 저희 보니까 너비를 지정했네요. 위드 800픽셀로 해놨는데 800픽셀로 하면 이제 그 위드가 이렇게 줄어들어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요. 그리고 위드도 가운데 정렬했어요. 800픽셀이고 800px 그 800px를 줬는데 위드를 800px를 줬는데 위드입니다. 여기다가 800px 줬는데 그 800px 안에는 그 테두리 볼더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얘가 지금 제가 볼더를 주라고 시켜놨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크기는 테두리까지 합쳐서 802px가 됩니다. 제가 왼쪽에 테두리 안쪽에 너비가 800이라는 거예요. 800 이렇게 써놔가지고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테두리를 제외한 테두리 말고 그 패딩은 맞고요. 이 테두리 안쪽의 너비를 의미합니다. 너비. 그러니까 테두리까지 합치면 제가 테두리 1픽셀을 줬잖아요. 그 왼쪽 1픽셀, 오른쪽 1픽셀 해가지고 그 실제적인 테두리까지 합쳐서 하는 것은 802px가 됩니다. 되시겠죠? 802px 이렇게 해서 사용에 해당되는 너비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해서 한 줄로 전부 다 썼고, 이 가운데 정렬해서 이제 마진을 준 거죠. 마진을 줘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마진 0, 그 다음에 오토 라고 썼고요. 그 0은 위아래, 오토는 좌우를 자동으로 맞춰주라 이런 얘기죠. 자동으로 맞추라는 얘기는 똑같이 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왼쪽 마진과 오른쪽 정렬을 똑같이 맞춰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 정렬이라고 이해한다. 박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요는 너비가 지정이 돼 있어야 돼. 너비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div이기 때문에 그냥 너비 위드가 없으면 가운데 정렬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꽉 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반드시 위드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창이 이 위드로 지정한 것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 보이죠? 아시겠죠? 창이 더 적으면 창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정렬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상태이고 이제 현재 창이 더 커야 한다. div 여기 나와 있는 그 박스 저희가 박스로 되어 있는 박스 태그보다 더 커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더 커야 하고요. 반드시 위즈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박스 태그의 너비보다 창이 더 커야 돼요. 창의 너비가 박스의 너비보다 더 커야 하고요. 아시겠죠? 커야 해서 사용은 되고 이렇게 지정하는 그럴 때 이제 가운데 정렬입니다. 예, 가운데 정렬을 시킬 때 이렇게 마진을 가지고 시킵니다. 마진에서 시키시면 이게 가운데 정렬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너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헤드의 너비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맞죠? 그러면서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저희가 컨테이너 안쪽에다 썼지만 컨테이너가 창의 크기 밖에 있는 창의 크기에 해당이 되고요. 아시겠죠? 그거보다 더 적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됐다. 이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썼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서 백그라운드 컬러 뭐 레드로 해서 좋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레드로 해서 백그라운드가 지정이 됐다. 되시겠죠? 그 레드가 안 써 있으면 없는 거예요. 없으면 밑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비쳐서 올라오게 된다. 아시겠죠?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div를 이용해서 올려놓으면 거기에 이제 그 이미지 위에 글자가 보이는 형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지저분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지저분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랩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볼 텐데, 랩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보여? 예. 랩에 해당되는 것은 div를 두 개를 썼네요. div를. 랩 안에다가 div를 더 썼어요. 박스에 해당되는 div를 더 쓰시고, div. 대강 한 개, 두 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적어 놓으시고, 여기다가도 이제 id를 붙여놨습니다. id 있고, 옆에 있는 거예요. aside. 옆에 있는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서브 메뉴라든지, 광고라든지, 한 메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을 때 보통 aside를 사용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걸 쓸 때, 요게 랩이 지금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에 해당되는 게 이제 랩에 해당되는데, HTML 주석은 꺽쇠 표시, 느낌표 빼기 2개. 얘가 이제 본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헤드라인이나 제목이나 아니면 주 메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가 헤더 부분에 해당된다는 건데 여기가 이제 이 메뉴 부분, 주 메뉴 같은 게 메뉴 부분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어서 또는 이제 로고 같은 거, 이제 회사의 로고라든지 로그인 처리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헤더에다가 보통 집어넣게 되죠. 그 로그인 처리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 로고라든지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사용한 걸 이제 헤드에다가 써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얘도 이제 보통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본문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푸터가 카피라이트 부분이나 이제 회사 정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사용하는 바닥 부분인데, 얘네들은 이제 카피라이트가 뭐지? 그냥 RIGHT. 카피라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회사 정보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을 때 이제 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썼고요. 교재에는 랩밖에 없죠. 랩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aside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id에 해당되는 것을 aside 말고, 예, 컨텐트라고 써놨네요. 컨텐트. id 이꼬르 컨텐트라고. 컨텐트. 이게 이제 내용이다. 사용 내용.
내용입니다 라고 썼고요. 그 태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레퍼 태그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W3 쿨스에 한번 가보시면 저렇게 아이디를 자꾸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HTML 태그 중에서 HTML 태그 중에서 이제 무슨 태그가 있냐면 시멘틱 태그가 있어요. 세멘틱 태그. 그래서 여기 심볼 뭐 있냐 여기 있네요. 예, 세멘틱스 이런 게 있으신데 세멘틱 태그라고 있었는데 얘가 어떤 의미를 엘리멘트의 어떤 미닝 의미를 함께 사용하는 이제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시멘틱 태그라고 얘기해요. 지난처럼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DIV로 해서 이런 걸 다 만들다 보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미를 가진 태그로 만들어 보자 써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요 태그의 의미를 잘 모르면 DIV로 변경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div 태그 속성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적용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얘를 이제 div 속성이랑 같이 똑같은 걸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스타일에다가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헤더고요. 헤더. 맨 끝에 있는 게 푸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푸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적으로 나눠서 쓸 때는 세션 태그를 사용하고요. 정보에 대한 한계, 이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 한계를 article이라고 얘기합니다. article이라고 얘기를 해서 세션 한 개에 article 여러 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에 해당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옆에 광고라든지 한 메뉴 aside,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클릭을 해서 주 메뉴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거 내비게이션.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썼는데, 그래서 div에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 그 태그를 만들어 쓰자. 그래서 이제 권장해서 표준으로 만들어 놨는데 잘 안 지켜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